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수학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문제 3회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다음은 순환소수를 순환마디 위에 점을 찍어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을 보면 25.433이니까 3에만 찍은 게 맞죠. 보기 2번은 0.05656이니까 5와 6의 순환마디니까 옳게 나타낸 거죠. 3번은 3.2122이니까 순환마디가 2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3.212에만 점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4번을 보면 0.3050 0505가 순환마디죠. 옳게 나타낸 거죠. 5번을 보면 0.0444니까 4에 순환마디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분수를 기하분수로 고쳤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하의 소인수가 있으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죠. 그래서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중에서 2나 5 이하의 소인수가 있는 것은 2번과 5번이 있고 2번은 분자의 6과 분모의 3은 약분이 되고 없어지죠. 그래서 5번은 3이 있고 3이 있지만 분모의 3이 하나가 남아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12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죠. 그러면 12분의 5를 직접 나누셈을 해서 소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5 나누기 12를 하면 되겠죠. 5 나누기 12를 하면 5에는 12가 못 들어가니까 0을 쓰고 점을 찍은 다음에 0을 하나 내려서서 50 안에 12는 4번이 들어가서 48이 되죠. 곱하면 50에서 48을 빼면 2가 되고 0을 쓰고 20 안에 12는 한 번 들어가죠. 12가 되어서 20에서 12를 빼면 8이 되고 80 안에는 12가 6번 들어가니까 2, 6, 12, 1, 6은 6, 72가 되고 80에서 72를 빼면 다시 8이 되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80 안에는 또 6이 들어가니까. 따라서 0.416 순환마디가 6인 무한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0.41666이 되고 무한소수가 되죠. 4번은 순환소수 2.47141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순환마디는 471이 반복이 되니까 471이 맞죠. 2번은 2.471로 표현할 수 있죠. 순환마디가 471이니까. 3번은 분수로 나타내면 했죠. 분수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x를 2.471471이라고 하면 순환마디가 3개이므로 1000을 곱해서 1000x를 하면 소수점 아래에 자리수가 같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한 거죠. 그러면 2471.471471이 돼서 1000x에서 x를 빼면 999x가 되고 소수점 아래는 없어지고 자연수 부분인 2471 빼기 2가 되고 따라서 x는 999분의 2471 빼기 2가 되어서 3번은 옳은 거죠. 4번은 순환소수이므로 유리수이다라고 했는데 순환소수이므로 유리수가 맞죠. 5번은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다 라고 했죠.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하의 소인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5번은 130분의 x를 소수로 고치면 유한소수가 되고 기하분수로 고치면 y분의 2가 된다. x가 45와 60 사이의 정수일 때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는 건데
130분의 x니까 먼저 130분의 x를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해봅시다. 130을 소인수분해하면 13 곱하기 10이 되어서 2 곱하기 5 곱하기 13이 되겠죠. 따라서 130분의 x라는 분수는 2 곱하기 5 곱하기 13분의 x가 되어서 는 y분의 2이므로 분모의 13을 없애고 분자의 2가 남기 위해서는 x는 2 곱하기 13의 배수이죠. 따라서 26의 배수 중에서 45와 60 사이의 정수니까 우리가 구하는 x는 26에 2배를 한 52가 되겠죠. 그래서 기하급수로 고쳤을 때 x가 52이면 2 곱하기 5 곱하기 13분의 52는 2의 제곱 곱하기 13이죠. 따라서 13이 없어지고 이 하나가 없어져서 5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y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52 더하기 5가 되어서 57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은 다음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각각의 알맞은 수를 차례대로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는데 나타내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소수로 나타내려면 2가 2개 더 곱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a는 2의 제곱이 되겠고 2의 제곱을 쓰게 되면 b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어서 10의 세제곱이므로 1000이 되겠죠. 그래서 b는 1000이고 c는 2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4, 7, 28이 되겠죠. 그래서 d는 1000분의 28이니까 0.0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을 보면 보기 중에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a는 2의 제곱이고 b는 1000이고 c는 28, 0.028이 d가 되겠습니다. 7번은 다음 계산 중에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은 a 더하기 a는 2a죠. 2번은 a제곱 곱하기 a는 a의 세제곱이죠. 지수의 곱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1제곱이니까 2 더하기 1이 되어서 a의 세제곱이죠. 3번은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x의 제곱의 제곱,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은 곱하기죠. 2 곱하기 2 y의 제곱이 되어서 4x의 4 y의 2가 되겠죠. 4번은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맞죠. 옳은 것은 4번이 되겠고 5번은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지수의 나누기는 빼면 된다 그랬죠. a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음수는 역수니까 a의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을 보면 주어진 식에서 네모를 구하는 문제인데 식을 한 번 더 써보면 3의 x의 6제곱 나누기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3을 x 세제곱과 같다는 식이죠. 그래서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서 계산해도 되지만 우선 양변에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네모식을 곱하고 정리하면 나누셈은 좌변에는 없어지겠죠. 3x의 6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제곱 세제곱 x 세제곱 곱하기 네모가 되겠죠. 네모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x 세제곱으로 나누면 네모라는 식은
3x의 6제곱 곱하기 이제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x제곱의 세제곱은 x의 6제곱이고 나누기 x 세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 3 곱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24 x에는 6제곱이니까 6 또 곱하기 6이니까 더하기 6 나누기는 빼기를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4에 x에 12에서 3을 빼니까 9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8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2의 6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n자리의 자연수일 때 n의 값은 자 2의 6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2와 5의 곱이 10의 거듭제곱이니까 5의 지수와 맞춥니다. 즉 2의 6제곱을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으로 해서 2의 세제곱과 5의 세제곱을 묶으면 2의 세제곱은 8이고 곱하기 2의 곱하기 5니까 이거는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므로 10의 세제곱이죠. 10의 세제곱은 1000이니까 8 다음에 0이 3개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자리 수가 되고 얘는 4가 되겠죠. 그래서 9번에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은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싹긴 나무를 가로 8개, 세로 8개, 높이 4개를 쌓아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3의 a 승 곱하기 2의 b 세제곱 cm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었죠. 그러면 한 변의 3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싹긴 나무의 부피는 자 먼저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의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직육면체의 부피는 이 3의 세제곱 센티미터인 부피가 모두 가로 8개, 세로 8개, 높이 4개가 있으니까 이런 곱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의 세제곱, 8은 2의 세제곱, 4는 2의 제곱이죠. 따라서 지수를 정리를 하면 2는 3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8제곱이 되겠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는 3, B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A 플러스 B는 3 더하기 8이 되어서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방금 공부를 한 것은 반드시 알아두고 혹시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문제만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